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부처 업무 보고를 마무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목표를 세우면 목표가 나를 이끈다 하는 말이 있듯이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업무 보고 자리가 올해 우리들의 이 분야에서의 목표를 정하고 다짐하는 자리인데 오늘 우리가 세운 목표가 우리를 이끌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끄는 것이 되는 만큼 참으로 중요한 업무 보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혁신과 국민 행복, 외교 안보 분야 업무 보고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국가 혁신을 다루게 되는 이유는 이 분야가 모든 국가 정책의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발전할수록 모든 분야가 방대해지고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회의 기본 질서 확립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신뢰와 배려, 청렴과 같은 무형의 자산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법과 원칙을 토대로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신뢰라는 사회적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고 이런 신뢰가 뒷받침될 때 정부 정책도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문화 융성, 국민 행복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무가 목표로 하는 풍성한 열매라면 국가 혁신은 그 나무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어렵고 단시간에 성과를 내기도 힘든 과제들이지만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들인 만큼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국가 혁신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법 질서와 사회 투명성 부문에서는 그만큼의 개선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법 질서 지수와 국제 투명성 기구의 부패 인식 지수 이 두 분야에서 모두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인 27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부패와 비리, 탈법과 편법을 낳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들이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법 질서와 사회 청렴도를 OECD 평균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 성장률이 1%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는 만큼 이 과제가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가 더 보태진다면은 아마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우리나라가 더 앞서지 않겠습니까? 그만큼의 큰 영향이 있지 법 질서와 경제 발전은 따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개 선진국들이 특색 중에 하나는 사회적 자본이 높은 것이 특색이지 않습니까? 근데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이런 것을 볼 때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겠냐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법 질서와 사회 청렴도를 OECD 이 평균으로만 끌어올려도 이 성장률이 1% 높아진다는 이 연구 결과 이거를 잊지 말고 이 과제가 바로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부패 대책을 사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검찰 부패 범죄 특별 수사단 신설과
금년 9월로 예정된 청탁 금지법 시행 등으로 철저한 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 놓아도 시행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국민 호응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말해주듯이 작은 빈틈이라도 방치하면 탈법, 편법 비리가 크게 확산이 됩니다. 특히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도 잘 치러야 하는 만큼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중요합니다. 모든 부처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임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기를 바라고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대국민 홍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법과 제도가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국민에게 다가서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난해 법무부에서 법무부 29초 영화제를 개최를 했는데 법은 보호자이다, 법은 엄마 품이다 라는 제목의 작품이 수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어린이들이 글짓기를 했는데 이 법이 이런 것이다 하고 어린이들한테 이제 교육을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감상을 적는데 법은 따뜻한 뭐죠? 법은 목욕탕이다. 그래서 법은 목욕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린이가.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목욕탕 속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생각에 법은 목욕탕이다. 그러니까 따뜻한 물 속에 딱 들어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하고 깨끗해진다. 이제 그런 아주 좋은 발상을 했는데 사실 법은 어떤 약자들한테 엄마의 품 같은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법이 범법자들에게는 엄정하고 추상 같아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국민들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자가 되고 또 따뜻한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을 하면서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법의 관심과 보호가 더 세심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관련 부처는 가정폭력과 취약자 대상 강력 범죄를 척결하고 구석구석까지 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전혁신과 환경혁신에 정부 역량을 더욱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작년 말 분당의 한 학원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규정대로 설치된 이중 방화벽과 선생님들의 침착한 초동 대응, 그리고 신속한 소방서 대응과 인근 병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합쳐져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안전의식과 규정을 준수하는 안전의식과 규정을 준수하는 시설과 또 사업체 운영, 그다음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국가기관의 신속한 대응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야 국민 안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올해 국민안전처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 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콘텐츠 개발과 강사 충원을 통해서 국민 안전 교육을 강화하며 지자체 차원의 안전 인프라 개선과 안전 문화 운동을 펼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는 성심성의껏 협조하고 권고나 지적 사안이 있을 때는 조속히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환경 분야 또한 정부와 각 경제 주체, 지자체들이 힘을 모아서 새로운 혁신의 전기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은 쾌적하고 행복한 삶의 기본 토대이고 환경 산업은 무한한 잠재 가치를 지닌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환경 보존과 환경 산업 육성이라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슬기롭게 조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환경과 경제가 함께 나아지고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여건을 적극 반영하는 스마트 규제를 통해서
실질적인 규제 혁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작년 12월 파리에서 신기후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이제는 더 이상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기술 혁신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산업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되도록 전기차 보급, 기상정보 융합 서비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홍천 친환경 에너지 타운에 대한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연한 방안으로는 국민도 산업계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처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국가혁신의 토대가 되는 정부 혁신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는 정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약속드린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본격화돼서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 주기별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국민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 3.0과 관련해 올해 중점을 두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국가 중점 데이터 22개 분야의 전면 개방과 창업 지원입니다. 토지 매매 실거래가, 건강진료 정보처럼 산업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전면 개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한 기존의 인프라들과 잘 연계돼서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관련 부처들은 정보 공개 이후에도 세심하게 그 활용도를 추적하고 민간 창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부 3.0을 통해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정착시키고 재정 누수를 막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각 부처 시스템을 연계해서 구축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이 정부 3.0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국고보조금의 중복, 부정 수급을 사전 예방하는 데에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 데이터는 물론이고 금융 자료와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 자료를 적시에 제공할 필요도 있습니다. 질 높은 통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청을 비롯한 관련 부처들과 지자체 간의 협력 인프라를 강화하고 민간이 원활하게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정부 혁신의 목표가 국민을 위한 행정관행 정착이라는 점에서 민원 처리에 대해서도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헤매다가 결국 원 부서로 돌아오는 소위 도돌이표 민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후진적 관행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독거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은 민원이 있어도 제대로 제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찾아가서 먼저 챙기는 선제적 민원 관리에도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900여 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문고를 실시해서 작년에만 190만 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이 중에는 규제 개혁과 관련된 사안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규제개혁 민원만 잘 해결이 돼도 경제혁신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국민신문고와 규제개혁 신문고를 더욱 유기적으로 잘 연계를 해서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가족의 일처럼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민원을 해결하면 그게 수만 명의 민원을 해결하는 결과도 됩니다. 비슷비슷한 환경에 처한 국민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입소문이 나서 정말 정부가 그 한 사람의 민원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 책임을 지고 잘 해결을 해 주는구나 할 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높아져서 이런 게 그 신뢰 인프라를 쌓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 신문고가 있는데 이것도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민원을 발굴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더욱 노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올해 국가혁신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경제 활성화와 국민 행복의 토대를 더욱 단단히 쌓을 수 있도록 오늘 좋은 보고와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